대표님, 글로벌 ETF나 해외 상장 국내 ETF 같은 경우에 환율의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산 ETF가 올랐는데 환율로 계산하니 그닥 수익이 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네. 자, 글로벌 ETF나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나 해외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어때요? 똑같죠. 그럼 해외 투자할 때는 항상 리스크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 자체 국내 채권이 아니라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 해외 채권이다. 뭐 그렇게 되면 그 자체의 수익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환율 변동에서 오는 그 손실 또는 이득이죠. 자, 제가 만약에 미국의 S&P 500 ETF에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게 이제 직접 그 직구 방식이든 국내 상장 해외 ETF 간접적인 방식이든 그렇게 되면 S&P 500 지수가 올랐어요. 그럼 이득을 보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이게 내가 해외에 했다는 것은 달러로, 특히 미국에 했다는 달러 표시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달러 값이 오르면 어떻게 됐어요? 이득을 보는 거고. 달러 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봐요. 왜냐? 내가 그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화로 환산을 해요. 투자를 계속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원화로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한 시점의 원화 환율과 회수하는 시점의 원화 환율이 차이가 발생하게 돼 있고 그 사이에 달러 값이 오르면 다시 말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표시한 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1달러당 내가 1,100원 했는데 나중에 회수하는 시점에 1달러당 1,500원이 됐어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내가 이득을 보는 거죠. 반대가 됐어요. 1,100원이 아니라 9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원화 표시는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자는 그거를 나는 달러 값이 오를 거야. 그래서 달러 표시 거기에 투자에 ETF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세상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변화가 싫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오르든 내리든 좀 고정시켰으면 좋겠어.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환율 변동의 영향을 없애자. 그래서 이제 hedge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환율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내 수익은 지키고 싶어. 이렇게 장벽, 네. 울타리 이걸 치는 거예요. hedge야. 그래서 ETF의 경우에 hedge를 하는 경우에는 H가 표시돼 있어요. 가로 H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 ETF 명에. 울타리를 쳐놨다. 그래서 근데 당연히 이제 해지 비용이 들긴 합니다만 나는 해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환율 변동에서 오는 변화를 없애겠다.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응해서 ETF 상품에 그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 ETF가 알면 알수록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름들이 많아요. 무슨 그렇죠. 타이거, 코덱스, 아리랑.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지훈 씨가 말씀하신 그 코덱스, 타이거, 아리랑 이게 이제 그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떤 운용사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타이거 하면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미래에셋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예요, 브랜드. 회사 이름을 내거는 경우도 있지만 자사의 자기 운용사의 브랜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셋은 타이거, 그다음에 삼성 자산운용은 코덱스, 한화 자산운용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아리랑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운용사 브랜드를 맨 앞에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난 잘 모르겠는데 저 회사가 운영하면 믿을만해, 신뢰할 만해 이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브랜드 가지고 많이 사잖아요. 나는 세탁기다 그러면은 세탁기는 어디가 최고야. 그래서 그 브랜드를 하듯이 운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운용사는 내가 보니까 잘해. 그래서 그 운용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브랜드명이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미국, 중국, 차이나, 그 다음에 인도, 인디아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거, 미국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국내 ETF는 어떨까요? 국내 ETF는 당연히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맨날 코리아 다 붙이면 너무 그렇죠. 그래서 국내 거는 안 붙여요. 그래서 국내는 안 붙고
해외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 국가를 투자 대상 국가를 명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수나 투자 자산 뭐 이런 것도 다 표시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그러면 그 나라 다음에 투자 대상이 뭐냐. 그래서 이제 미국의 S&P냐, 나스닥이냐, 그 다음에 골드, 그 다음에 뭐 원유냐 이렇게 해서 붙는 거죠. 그 뭐 국내는 이제 코스피 200 뭐 이런 것들이 붙고 그래서 딱 보면 어느 나라의 어느 대상 지수냐 아니면 어떤 섹터냐 현물이냐 이런 것들이 다 하니까 투자 입장에서 구분하기가 쉬운 거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좀 레버리지 튀기고 싶어. 그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내가 내 돈 가지고 다 사는 경우도 있지만 신용 매수라고 그래서 내가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펀드의 경우에도 그런 구조를 설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면 그 동일한 수익률에 대해서 몇 배씩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떨어지면 몇 배씩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투기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한정된 투자 금액을 가지고 훨씬 더 그 배 이상의 수익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경우가 이제 레버리지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버스가 또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인버스는 뭐예요? 거꾸로 반대 이런 뜻인데 자 내가 오를 때만 수익이 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에 수익이 나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종목이 오를 것 같아요. 사잖아요. 그럼 나는 이쪽 종목이라든지 이쪽 섹터가 떨어질 것 같아라고 사는 거예요. 인버스로 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풋 이런 표현도 쓰고 우리가 옵션에 있어서는 선물에서 도 마찬가지고 옵션 시장, 파생 시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ETF도 그걸 적용한 거예요. 떨어지는 경우에 얘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버스가 돼서 자, 앞서 말씀드린 S&P 500 예를 들어서 인버스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쪽이 아니라 떨어지는 경우에 수익이 되도록 설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파생 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붙는 것이 이제 해지, 해외 투자의 경우 해지 유무에 따라서 가로 열고 H 이 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가로 열고 H ETF 엄청 길죠. 자 일단 코덱스니까 삼성 자산운용이고 그 다음에 투자 대상 국가가 어디예요? 차이나. H예요. 그러면은 중국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레버리지가 있어요. 네. 그럼 내가 투자한 거에 수익률, 더 배수의 수익률을 하는데 2배, 2배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 가로 열고 H가 붙었으니까 해치까지 되는 그러한 ETF로.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투자 설명서를 당연히 읽으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거구나라는 그 감을 갖고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요즘에 뭐 갑자기요? 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세계사인가요? 그 세계사 해가지고 그 교수가 나와서 꼭 이렇게 하고 중간에 막 문제를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 코덱스, 코스피 150, 레버리지, ETF. 자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운용하는 코스피 150. 코스피 150. 코스닥 150. 코스피 150이니까 코스피 150. 그 2배. 레버리지 이제 2배를 추정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레버리지 설계는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으나 그 코스피 150 편입 종목 그 투자하는 그런 ETF가 되는데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만 보면 이제 하여튼 금방 습득을 하신 걸로 해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ETF 제목만 딱 보셔도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조금 하실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 편하실 것 같네요. 네네.
이제 ETF 이름을 자세히 보면 어떤 상품인지 딱 알 수 있을 것처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분산 투자 목적으로 ETF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꼭 단점이 있더라고요. ETF가 장점이 많죠. 근데 이제 ETF도 펀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이란 말이죠. 주식처럼 거래가 되긴 하지만, 그리고 투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원유 같은 커머더티 뭐 해서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원천 자산, 이 원천 자산 또는 원천 종목, 그 투자하는 대상의 자산이 종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 가격이라는 게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았냐, 그렇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항상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금 보장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거고요. 항상 내가 원금에 대해서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참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ETF 시장이 단기간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래 지표인데 3조를 넘었었어요. 3조 원. 그리고 전 세계로 보면 우리나라 ETF 시장이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ETF가 제일 많이 거래되느냐. 작년에는 무려 77% 정도가 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ETF예요. 올해 들어서도 한 절반 가까이 돼요. 한 45% 정도 되는데 이게 여전히 레버리지하고 ETF예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예요. 자, 어떤 거예요? 자, 우리나라 ETF 투자자들이 매우 투기적이다, 매우 공격적이다, 그리고 수익 추구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이제 투자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과도한 수익 추구에는 이면이 있는 거예요. 과도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겪었어요.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하고 다시 또 급등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ETF, 원유 ETF에 특히 또 파생형 ETF에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상당한 이득을 올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손실 본 분들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그 ETF가 가진 장점, 우리가 분산 투자, 그리고 펀드지만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가 있고 거래 비용도 매우 낮고, 이런 장점에 충실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그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내가 ETF에 어떤 특정한 종목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은 알아서 본인 스스로 종목이 있으면 그냥 개별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하실 수밖에 없고, 펀드는 어디까지나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TF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